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숨진 이곳에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고층 주상복합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곳이 10년 전 6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다친 용산 참사 현장입니다. 당시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한 철거민 30여 명은 4층짜리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 등으로 저항하자 경찰의 강제 진압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큰 불길이 치솟으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살아남은 철거민들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감옥에 다녀온 철거민들은 사면이 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테러범이란 논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번 10주기는 꼭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진상조사를 벌인 경찰은 당시 지휘부가 조기 진압을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 진상조사단은 외압 논란을 빚으며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용산에서 남편과 함께 보거 요리집을 운영했던 김영덕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고 저희의 가족의 꿈은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죠.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69살 이종열 씨는 작년 12월 40년간 살던 집을 떠나 반지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늘 내 집, 내 살던 집이 생각나고 내 살림살이를 다 빼앗기고 이게 왜 살아야 되는가? 자꾸 그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정말 꼭 사람이 또 죽어야만이 해결되는가? 이 씨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아 받은 보상비가 집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다른 재개발 지역, 3년째 버티고 있는 B씨 내외도 수평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보상금을 받아서 이 서울 시내 어디를 가도 이러한 비슷한 집은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공시지가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세하고는 너무나 먼 감정평가 얘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8개월째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노숙을 하고 있는 조한정 씨. 주소지가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 병원도 못 갑니다. 여기서 버티려고 했던 적이 없었고 아마 이사 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만 만들어졌다면 아마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감정가대로 보상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며 투자를 한 조합원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착공 못한 데 대한 비용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줘야 돼요. 전문가들은 공적기관의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이 집 한 채 부수고 짓는 이런 사업이 아닌 거거든요. 일종의 도시를 계획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도로를 닦고 일종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들이죠.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도시개발 계획 아래 삶의 터전을 잃는 철거민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참혹했던 용산 참사 이후 10년. 하지만 여전히 합법을 내세운 폭력 앞에 원주민과 세입자들은 주거지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등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부녀자를 정복경찰 5명 앞에서 폭행을 했음에도 현행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경찰들은 수수방관만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 대신 도시재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재개발을 하더라도 원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협의 과정을 강화했습니다. 지난번 옥바라지 골목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민간의 일이었지만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2개월간의 어떤 지속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는 어떤 대화와 논의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에는 영세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을 부활시키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려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부분은 나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임차인 보호제도라든지
또 강제 집행에서의 인권보호 조치에 관련돼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보상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분쟁의 근원이 됐던 것이 정당한 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세입자들에 대한 그 보상, 상가 세입자 보상 문제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참사 10년을 맞았지만 참혹했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